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첫 지역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호남 당원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발표와 함께 신경전을 벌이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연설회 시작 전부터 각 후보들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약체로 꼽히고 있는 윤상현 후보는 꼴찌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며 합동 연설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의 호남 출신 후보들이 당선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거짓을 일삼았던 당과 기득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국민의힘 제2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당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철준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 극복과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보수복원을 강조하며 호남의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호남의 산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붕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겠다며 당원에게 구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모두를 견제했는데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와 눈치 보는 당대표는 안 된다며 자신은 대통령에게 지지와 함께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라며 전면 재시공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당대표는 오랜 경험과 대통령과의 소통으로 민생을 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동훈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당무 개입이다, 해당 행위다를 놓고 후보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자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천안, 서울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경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일과 20일 이뤄지며 ARS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한 득표율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단체와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와 기념재단 등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5.18 폄훼 인사까지 적극 기용해 스스로 반민주적인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광주 전남 공동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고 이진숙 후보는 SNS에서 5.18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 음주운전 파문 등 목포시의회 난맥상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후속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 후보로 내세운 인물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임위는 관광경제위원회.
민주당 단독 후보로 박효상 의원이 관광경제위원장에 도전했다가 음주운전 파문 속에 부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목포시 의원들은 박수경 목포시 의원을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의원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끝나고 결론 준 게 관광경제위원장은 그 박수경 의원으로 한 명으로 해가지고 시의회에 등록하기로 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소관 목포시청 핵심 부서는 관광문화교육국, 목포시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립국악원은 박수경 의원이 28년간 원감을 지내고 지난 2015년부터는 박 의원의 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 딸의 소속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사업과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엄마가 이끌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박 의원은 행안부 질의 등을 통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 제가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은 지가 좀 2년 이상이 넘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그 예술 분야의 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2022년 목포시립국악원 원감 선임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목포시를 압박해 뒷말이 낳기도 했고 당시 MBC 보도 이후 목포민주당이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악계를 다 떠났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모든 전국 대회에 대회장의 수장으로서 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고 그러면 거기로 인한 이제 압박이 있죠.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본인과 직계존속 등 이해관계인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자리에 박 의원을 단독 후보로 올린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왔을 때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비해제돼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자에 이어 이해충돌 당사자가 상임위원장에 도전하는 상황.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교집합이 눈에 띄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목포시 의원들의 결정일 뿐이라며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신규 아파트에 누수와 마감 처리 미숙 등 하자가 잇따라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와 사용 승인을 내준 지자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새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밤새 떨어진 물은 40리터 플라스틱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누수 의심 현상이 맨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일. 아파트 안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천공 작업에도 물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입주민은 이삿날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당장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진짜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 애들하고 살아보려고 대출까지 받아갖고 들었는데 집은 저 모양이지.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사전 점검 때부터 한 세대당 많게는 200건의 하자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입주 전까지 99%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을 믿었는데 지난달 30일 입주를 앞두고 보니 장판이 깔려 있지 않거나 거실 타일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등 집 상태가 엉망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용 승인을 내준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모든 집에 최소 1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 없던가요? 지금 이상 중에서 100건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시공사 측은 최근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하자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마다 하자 점검 담당자를 배치하고 하자 완료 시 입주민 확인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놓을 거니까요. 시행사가 약속한 하자 보수 완료 기간은 오는 19일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인 광양시는 시공사의 개선안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내기 위해선 투타의 집중력을 통한 6할 승률 지키기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위와 3게임 반차 선두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 투타 양면에서 압도적인 수치가 위기에서도 선두를 굳게 지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타율과 출루율, 팀 홈런은 물론 평균 자책점에서도 1위를 달렸습니다. 김도영과 최용우, 내일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지만 잇몸 야구도 한몫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도 황동아와 홍종표, 서건창 등 백업 선수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순위 싸움에서 버텨가는 힘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 최종 성적은 48승 2무 33패, 승률 5할 9푼 3厘. 그렇지만 좀 더 힘을 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팀은 순위 싸움이 치열했던 2021년을 빼곤 모두 6할 승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선발 투수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데 부상으로 이탈한 윌 크로우에 6주 대체 용병으로 합류한 캠 알드레드의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하고 던질 때 이 친구가 어떤 피칭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막판 정혜영의 부상 이탈과 잦은 등판으로 인한 불펜진의 뒷문 불안, 그리고 87개로 경기당 1개골이 넘는 압도적인 실책은 정규 시즌 1위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책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하고도 전반기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나눴고, 후반기 첫 상대는 2위 팀인 LG. 첫 단추를 잘 끼우면 2017년처럼 통합 우승의 길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비판과 특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총 면적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롯데케미칼 사택 부지입니다. 롯데 측은 이곳의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고 29층 2,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900여 세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0여 세대는 민간에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동에 있는 21만 4천 제곱미터 면적의 한화솔루션 사택도 재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화 측이 계획한 아파트 규모는 최고 31층에 총 2,900여 세대. 소호 중림 간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해 여수시가 먼저 재개발을 제안했다는 게 한화 측의 설명입니다. 여수시는 이들 사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층화가 되면 주변 정주 환경 피해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 용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감대도 형성이 좀 필요하고. 두 기업의 사택이 준공된 건 1970년대 후반.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탓에 단열 문제와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업체 근로자들은 젊은 직원들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여수 지역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사택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환경 쪽에서 재개발이 되고 리스크가 없다면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택 정비를 명분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화 현상도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사택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택을 짓는 것인데 일반에게 분양해서 그 건축비를 얻어서 너희에게 해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사택은 모두 13곳.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택 재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34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을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서는 세 후보 중 과반을 득표한 서용교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제2부의장은 15표를 획득한 최은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의장은 협치와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세련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 행위에 해당돼 전세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갭 투자자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현취금 7,70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나주와 서울, 경기도 등에서 갭 투자 사기를 벌여 7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회가 오늘 오후 글로벌 모터스 앞에서 지회 결성 총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회는 이번 총회에서 운영규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마치고 회사의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규탄 결의 대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노조의 권리를 승계한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1시 반쯤 나주에서 광주 방면 광주 광산구 승용교 2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인 피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